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전화 연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 현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대선에 특히나 중진부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이제 다니는 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당혹해 하면서, 하는 그룹들도 있으신 것 같고, 예. 한편에서는, 예견된 것인데, 이제서야 이제 그 메시지가 도착했구나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입장문을 밝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게임의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 그 바이든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는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거는 이제 레임덕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까지 됐는데 사퇴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 자체가 자칫 현 바이든 정부에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통령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대체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차기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면서 좀 공개적으로 빠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피력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의견이 엇갈린 양상을 보였잖아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이 좀 형성돼 있습니까? 우선 지금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지지했던 그룹 입장에서는 바이든에서는 일단은 끝까지 원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감대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네. 토론뿐만 아니라 암살 시도 사건 등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전시키려면 역결집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화답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게 된 것은 우선 바이든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계속 지금 달려왔고, 그리고 지명이 되면 안정적인 임기가 가능한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선거자금 사용에 있어서도 절차적 문제가 적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제 지명돼서 3년 전에, 그리고 부통령이 된 후에 국정안정을 이제 같이 이제 꾀하면서 신뢰감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지명을 하긴 했는데, 여론 조사에서 나오듯이 트럼프 51%, 해리스 48%, 3% 차이가 나요. 이게 적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 대선의 게임을 변화시키고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라는 강수까지 두었는데, 네. 과연 이것을 해리스 대통령이 얼마나 이 게임을 전환시킬지, 그것에 대한 가능성, 그렇지 힘들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양론이 같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20살 이상 젊은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게 된 게 결국은 지금 나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유지하면서 나이가 20살 이상 젊은 후보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상쇄하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노리면서 게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지지를 표명한 해리스의 어떤 단일 후보 추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당장 한 달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라 8월 19일에서 예. 22일인데 그 다양한 선택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서 한쪽으로 이제 귀결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옵션이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그렇게 지지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정해놓은 또 절차가 있을 테고 그게 경선으로 가든 아니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는 절차를 좀 빠르게 거치든 간에 모든 선택지는 다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공화당 예.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지명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상대로 경쟁력 있게 승부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리고 절차적으로 빠르게 단축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카드는 열려 있다고 보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한 시간표를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이제 미국 대선 10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도 모든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놨고요. 새로운 후보가 좀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측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미국 대선 판세에는 어떤 지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을 원했었죠, 사실은.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왔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기고 자시고, 그러니까 이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경쟁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승기를 잡는 데 있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강한 경쟁자가 오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 지금 트럼프 후보로 이렇게 주도권이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된 게 이게 대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드라마틱한 사건 때문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드라마틱한 다른 요소에 의해서 상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중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 게임이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보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 셈법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전격 사퇴와 관련해서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